대부분 남자들은 이렇게 살고 있고 근데 어머님이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렇게 살고 있고. 아 근데 그건 편견. 근데 아, 편견이지만 대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건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상황이 네. 제 고민을 들어준다면 네. 제 고민을 왜 안 들어주시는? 아니 근데 우리 강원래 씨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요. 네. 강원래 씨는 이 자리에 안 나오고 싶은데 나오셨나? 네. 네, 오늘의 고객님은요. 연애 13년, 어후. 결혼 22년, 합해서 35년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온 두 부부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일 축하해. 언니는 우리의 새야. 자, 두 분 금쪽상담소 찾아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뭔가 어린 시절 교장 선생님 교감실에 교무실온 느낌? 그래가지고 뭔가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느낌? 겁나는 느낌? 아무튼 좋은 상담으로 좀 정신 차리고 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또 송원이랑 친분이 있는데 두 분의 아드님 이름이 선이에요. 강선. 아, 너무너무 귀여운데 네. 제가 이렇게 SNS를 봐도 그렇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4학년 올라갔어. 아빠 맞아 맞아. 아빠다 아빠. 맞아 뭐 어머니가 처음 걸음마 했을 때 아빠 일점이라. 너무 애기들 왜 보행기 있잖아요. 맞아요. 딱 그 너무 보행기가 휠체어로 시작했어요. 선이 너무 예뻐. 휠체어가 날개로 되면은 날아가지, 그치? 펼쳐서 이게 아빠의 휠체어를 끌어주는 아들. 아. 어머. 이야. 우리 그 두 분이 보실 때는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근데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도 오빠 진짜로 내가 부탁하는 인데 우리 애 날 때 미워하지 말라고. 저는 그 정도로? 그때까지도 애가 또 낳고 뭐 식당 가서 떠들고 막 울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근데 막상 낳고 나니까 미치겠죠. 딱 볼 때부터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지금도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나 할 정도로 아이 볼 때마다 행복하죠. 아니 근데 사실 듣기에는 정말 귀하게 얻은 아들이라면서요. 7.8kg 시험관하기 8번째 만에 성공을 했고요. 그날 이제 피검사 1차 피검사 성공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가 결혼기념일 10주년 되던 날이었어요. 근데 우와. 아침에 병원에서 전화를 받고 쓱 나갔더니 밖에서 막 호들갑을 떠는 거. 진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시험관 아이가 성공이 됐나 보다. 하지만 조심해라. 그리고 그 임신해가지고 한 10개월 정도 지나고 아이 나오기 전날 제 아내가 교통사고 났어. 제 아내가 교통사고 났어. 그러니까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고. 침범해서 어머. 정면으로? 충돌해서 차량 두 대가 다 반파됐. 폐차. 어머머머. 폐차시키고 저도 사실 하반신 마비가 된 그 교통사고가 불법 주차한 차에 또 부딪힌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나 그래가지고 저는 나한테는 더 이상의 행복은 없구나. 그리고 또 라디오를 마치고 나가다가 또 앞에 또 차 또 긁어버리고 막 긴장을 정신이 하나도 해서. 없으니까 긴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행히도 그 다음날 아이가 잘 태어났죠. 우와. 어머머머머.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귀하게 오는. 네, 얻은 어느 아들. 집 아이든 다 귀하지만 네. 워낙 이제
또 시험관 아기가 또 그렇게 성공률이 100%는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그 과정도 쉽지 않다고. 네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또 출산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또 네. 사고가 있으셨군요. 네. 근데 괜찮아요. 아유, 다 모성애로 이기더라고요. 아, 진짜. 우와. 진짜 대단하시네.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러니까. 네. 그래도 아이 딱 태어났을 때 딱 이렇게 이제 저는요. 안으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아니, 저는 일단 전신마취해서 몰랐고요. 이제 이 마취에서 약간 비몽사몽 깰 때 제일 첫 마디가 강원래 닮았냐, 양쪽 보조개 들어가냐, 쌍꺼풀이 있냐, 뭐 손발은 당연히 물어보지만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네, 오늘 두 분 오신 게 근데 우리 선물 같은 선희 얘기는 아닐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럼 강원래 김성 고객님께서는 과연 어떤 고민으로 저희 금쪽 상담소 찾아주셨는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애부터 결혼 생활까지 35년 차의 횟수로. 아, 진짜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7, 80대 부부 같아. 노부부 같아. 연애할 때 되면 뭐 다른 문제로 대판 싸우면은 받아주는 성격이 안 됐어요. 질질 짜지 마.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래요.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우리 남편이 얘기하면은 이제 제가 부연 설명을 하는데 됐고 이러고 그러면은 와이프를 꺼야 되거든. 언제 먹어? 못하게 하는 거지 얘기를. 대화 단절. 함께 하면은 저는요 힘들어요. 특별한 고민은 없으려고 해요. 선희와 지금 송이하고 저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금 행복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들어주고 뭐 막 이렇게 공감을 하는 성격이었다면 송이가 저를 안 좋아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아내랑 잘 맞는 거예요. 얘기해도 돼요? 선희 교육 문제 같은 건데 선희가 공부를 그래도 잘하는 편이에요. 시험을 보고 오면은 뭐 100점을 맞아온 적이 좀 여러 번 돼요. 아빠 저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은 100점 맞았으니까 이제 학원 다 끊어. 선아 너 하기 싫지? 선이는 그럼 네 그래요.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아니 학교가 있으면 됐지 학원까지 갈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건 나 참 이해가 안 되네. 지금은 남편이 말 거는 것도 싫어요. 저는 제가 마음문을 그냥 닫아버리니까 오히려 편해요. 무가지 제가. 뭐 두 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부가 말이 안 통한다. 우리는 대화가 안 통해요. 소통이 잘 안 돼요. 이제 이런 갈등을 겪는 부부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죠. 네. 우리 윤지 씨랑 형돈 씨는 또 결혼 생활 꽤 오래 하셨으니까 궁금합니다. 대화 많이 하세요? 저희는 오히려 최근에 대화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 16년 차거든요. 횟수로는 제 생각으로 저는 드라마였어요. 아, 드라마로. 제가 드라마를 진짜 안 봤거든요. 할 얘기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기 시작한 거야. 다른. 보기 시작하면서 욕을 같이 그러면은 막 말라. 같이 해서 막 이러니까 제 집사람이 여보 뭐 그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니야 하면서 이제 좀 공통 분모가 생기면서 그런 부분도 좀 얘기하기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드라마 보기 시작하면서. 네. 우리 송희 씨는
남편과 대화가 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뭐 선이가 이제 지금 초등학생이잖아요. 한참 교육을 받을 나이고 방학인데 이제 방문쌤 선생님이 오세요. 방문 선생님이 오세요. 선이한테 저희 남편은 선이야 방학이니까 저것도 끊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선시대 뭐 영어학원 왜 보내? 미국에서 살 것도 아닌데 영어학원 왜 보내? 그리고 그걸 선이한테 얘기하는 거죠. 선이야 너 학교 가기 싫지? 학원 가기 싫지? 그거를 굳이 강요하는 것밖에 저는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학부모들은 왜 학원에 이거밖에 안 보내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더 시켜야 되지 않냐? 그렇다고 제가 강남 강남 엄마들처럼 저는 그런 거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요. 근데 많이 안 맞죠. 이런 부분에서.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눌리지 않았으면 제 스스로가 눌려요. 저희 남편의 마음을 알아보려니까 제가 학원비도 남편 카드로 내요. 근데 이제 그게 눌렸죠. 눌리고 근데 이런 교육적인 면은 전혀 싸움 될까 얘기 안 했어요. 글쎄요. 저는 아까 뭐 강남 엄마 그랬는데 저는 강남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우리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던 친구들도 봤고 그때 당시 이제 과외가 허용이 안 되던 시절이었는데도 과외를 받은 친구들도 봤고 근데 그 친구들이 인생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요. 저보다 더 뭐랄까 사회적으로 알려졌다거나 뭐 물질적으로 더 많이 얻는다든가 그런 걸 별로 본 적이 없고 글쎄요. 송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저 역시 고등학교 때 전교 꼴등도 해봤고 그래도 내가 공부 때문에 뭐 세상 살아가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걸 어렸을 때부터 강요를 해서 하기 싫은 걸 어떻게 강요를 해서 뭐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아이는 어디 학원 다닌다 자체가 이만큼 공부를 잘해라고 과시하는 듯한 우리께 잘 살아라고 과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굳이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원래 씨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시니까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또 반대로 그 공부 되게 잘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엄청 행복하게 사는 친구도 많을 겁니다.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그 친구들은 그 당시에 공부하는 걸 좋아했을 수도 있겠죠. 공부하는 걸 좋아했을 수도 있겠는데 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던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하기 싫은 게 있는데 우리가 억지로 시키면 그게 죽을 때까지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제 경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네. 옳은 말씀이신데요. 너무 하기 싫어하는 거를 억지로 시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네.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에게 너 이거 재미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아, 우리 아빠는 재미없다고 말하는 거를 바라는구나 이렇게 받는다고요. 재미없다고 제가 그렇게 말해줘.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니 이거는 그냥 재미없다고 제가 그렇게 말해줘.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니 이거는 그냥 학원 가기 네. 싫지라고 물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가기 거예요. 싫어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물어본 거지 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너 학원 다니기 싫지라고 물어보신 적은 없어요. 네. 저는 저는 그렇게까지 아이한테 교육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지. 왜냐하면 오늘 예를 들어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강원래는 정말 아이에 대해서 막말하는구나 그렇게밖에 그럼 다시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진짜. 그럼 다시 예를 들게요. 강원래 씨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어떤 부모는 개방형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학원 다닐 때 좀 어때? 그럼 아이가 뭐 힘들 때도 있고 뭐 좋을 때도 있고요. 그러면 다니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너는 안 다닐 거야? 그럼 아이들이 되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개방형 질문이라면 너 학원 재미없지? 이러면 아이들이 아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우리 부모가 좋아할까? 그러면 어떤 아이도 이런 생각도 해요. 학원비가 부담되나? 그럼 내가 안 다닌다고 말하는 게 우리 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속 깊은 애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더 걱정을 하는 거는 교육 문제든 뭐가 됐든 두 분이 좀 편안하게 부부니까 대화를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 진짜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고민은 없으려고 해요.
가지. 제가. 인터뷰하고 올 거니까 선아, 너 이거 여기서 아빠랑 같이 숙제 좀 봐주세요. 뭐야 그게? 연대한다는 것이요? 아니요. 어? 모르겠어요. 연대한다는 것? 연대? 연대가 뭐야? 선아, 그래서 아까 전에 책도 잘 읽고 아빠랑 잘 했어? 응. 아니 그 책이 무슨 연대 책이야 연대하는 책. 그렇게 해가지고 어? 자기 생각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글로 쓰는 거야. 그래서 아니, 애들이 아니 단어를 어떻게 연대란 단어를 써? 연대가 뭔데? 연대? 연대가 뭐야? 그런 거지. 반지의 제왕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 연대 아니 얘기하는 무슨 거지. 뭐 아니. 친구들과 함께라든가 이런 쉬운 단어를 써야지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가지고. 책 보여줘 봐봐. 책 제목만 봐봐. 자막만 봐도 아주 뭐. 만져봐봐. 자막만 봐도 아주 뭐. 만져봐봐. 연대한다는 거? 이거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책을 읽으면서 동명상련이 무슨 뜻이야? 동명상련이 무슨 뜻이야? 같은 어려움을 같이 처한 거를 같이 하는 거. 몰라 난 지금 내가 이걸 안 읽어봐가지고. 안 읽어봐가지고. 하나 그래도 엄마도 책 안 읽고 나도 책 안 읽는데 무슨 책을 읽어? 네, 세 분이 같이 있는 네, 영상을 좀 보셨는데요. 저는 그냥 두 가지가 눈에 좀 띄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선이가 참 소중한 존재네요. 선이가 있어서 엄마도 선이한테 얘기하고 아빠도 선이한테 얘기하면서 그래도 또 일상에 또 어느 정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이가 쑥 빠지니까 대화가 조금 활발하진 않을 가능성이 크네라는 건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긍정적이지 않게 대화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 전달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그래도 엄마도 책 안 읽고 나도 책 안 읽는데 무슨 책을 읽어? 야, 엄마 아빠는 책 많이 안 읽었는데 야 너는 그래도 대기실에 책도 갖고 와서 보기도 하고 야 넌 엄마 아빠보다 낫다 이러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대화를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대화다운 대화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면요. 세 가지 정도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눈빛, 표정 좀 편안하고 잘 돼 있나. 두 번째는요. 마음속으로 내 말만 하고 있지 않나?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나의 생각을 언어로 전달을 나는 하고 있나? 행동이 나가기도 하고. 네, 탁 문을 쾅 닫고 들어간다든가. 이 세 가지를 잘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안 되는데요. 어떠세요? 세 가지가 더 안 안 되는 것 있어요. 같으세요? 네. 네. 여기서 아빠랑 같이 숙제 좀 봐주세요. 연대가 뭐야? 그런 거지. 반지의 제왕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 연대. 아니 동명상련이 무슨 뜻이야? 같은 어려움을 같이 처한 거를 같이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아, 우리 아내분께. 아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의미에서? 처음부터. 예, 어떤 의미? 어떻게 그렇게 하는 부부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이렇게 대화를 하고. 네. 아, 그런 남편이 있나 이 세상에? 내 주변에 이렇게 눈빛을 보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아 그랬어? 아 그렇구나. 이런 대화가 될까? 뭐 저는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도 밥 먹으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나올 때 말 한마디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럼 근데 왜 만나요? 그렇죠.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 형이랑 같이 강릉을 가면서 딱 대화 한마디 했어요. 뭐 무슨 얘기? 2시간 반 동안. 휴게소 갈까? 아니. 아유, 중요하죠. 중요한데요. 이야. 중요한 얘기 하셨네. 근데 이건 내가 내 고집을 내세우자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남자들 아까 확률을 얘기하셨지만 대부분 남자들은 이렇게 살고 있고 근데 어머님이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렇게 살고 있고
아 근데 그건 편견. 근데 아, 편견이지만. 대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건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상황이 네. 제 고민을 들어준다면 네. 나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냥 집에 와서 편안하게 일을 마치고 집에 왔으니까 TV 보다가 잘자 하고 그냥 잤으면 좋겠다 라는 고민을 들어줄 사람은 있는지 남자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지 그렇지 않나요? 제 고민을 왜 안 들어주시는 아니 근데 우리 강원래 씨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요. 네. 이 자리는 누가 옳고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두 분의 이야기와 두 분의 인생과 삶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대화가 더 편하고 그건 제 의견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제 의견 얘기했을 때는 송이가 얘기했을 때는 아 끄떡끄떡하시고 제가 얘기하면 아유 안타깝다고 얘기하면 누구 편 드는 거예요 지금? 누구 편 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유, 그 느낌이 드는 거죠 저는. 제가 이렇게 좀 예민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 우리 남편한테 왜 진지한 말을 못할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좀 얘기를 두려워요. 우리 남편이 두렵다는 게 아니라 네. 그거는 이제 제 어렸을 적 상처인 것 같아요. 이제 뭐 환경 이런 거. 저희 이제 친정 아부바가 약간 성인 아이세요. 지금도 성인 아이신데 어렸을 그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래? 성인 아이? 하지 마. 아버지 보면 뭐라고 하시겠어? 아 그래. 아니 근데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이 말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댁에 오실 때는 니드가 있어서 오거든요. 니드. 필요성이 있어서 강원래 씨는 이 자리에 안 나오고 싶은데 나오셨나? 네.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제가 33년 차. 네. 제일 힘든 고객님이세요, 두 분이. 내가 뭐 이건 뭐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그 얘기를 하실 때 저는 마음이 쿵 내려앉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요. 만나서 두 마디만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는 서로가 그것을 하나도 안 불편해할 때는 문제가 없죠. 근데 지금 두 분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7, 80대 부부 같아. 노부부 같아. 송이하고 저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금 행복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부부는 친구의 관계하고 동급으로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만났을 때 나는 이게 편해요?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이 관계의 어떤 비중이나 정도를 같은 비중에 올려놓을 수는 없다고 봐요. 비율을 들 때.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이 껴있잖아요. 이 소중한 아들이. 저는 이 시간을 정말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진심을 좀 강원래 씨나 네, 김소은 씨의 아니 그 얘기가 잘못했어요. 그 그릇 안에 좀 잘 열어서 좀 담아 가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처음부터 좀 궁금한 게 우리 김성 고객님께서 그 남편분과의 대화가 좀 불편하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불편함이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릴 적으로 갈게요. 어릴 적 어렸을 때 제 이제 사남매예요. 연년생에 제가 남자랑 쌍둥이고 저희 친정 엄마랑 이렇게 5 식구가 살았어요. 저희 이제 친정 아부바가 늘 부재 중이었어요. 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들어오셨어요. 네. 젊은 나이에 이제 결혼하셨죠. 저 사남매들이 다 학원도 안 다녀봤어요. 바로 옆집이 피아노 학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가 들어오시면은 엄마는 이제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큰딸이 뭐 하고 싶대, 뭐 배우고 싶대요, 뭐 하고 싶대요. 그럼 아빠가 그걸 한 번도 좋게 얘기한 적 없어요. 뭔가를 던지고 좀 험한 말을 오가고 그럼 우리 사남매는 그냥 방에 들어가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제 속에 트라우마로 남은 거죠. 제가 이제 저희 남편 자라온 환경을 보면은 또 아버님, 어머님 가부장적이세요. 어머님은 한마디도 못하세요. 처음에 연애하기 했을 때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 제가 갔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해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드시기만 해요.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약간. 그냥 뭔가 이렇게 뒤섞인 것 같아요. 저희 남편 그런 과정에서 자랐고 말하기 전까지는 한 달 정도 고민해요. 그러니까 선뜻 이야기를 잘 못하시는 못한다는 거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이건 둘째 문제고. 네, 제 문제라 꺼낼 그랬잖아요. 때, 그래서 계속. 이 이야기를 꺼낼 때 선뜻 기분 나쁘잖아 이렇게를 하기 어렵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말은 말아버리는 거죠. 네, 아예.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늘 그래요. 남편의 도움 없이는 금전 문제는 빠듯해요. 예. 넌 일하면서 네가 뭐 집세를 냈어? 뭘 해봤어? 이럴까봐 말 못하는 거고요. 그럴까봐. 그럴까봐. 근데 돈 문제 했을 때 몇 번 기분 좋게 줬으면 좋겠어요. 기분 좋게 준 적이 많은데 기분 나쁘게 준 적이 한두 번 때문에 상처죠. 말 못하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라고 아까 제가 시작하실 처음부터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이건 나의 문제로 또 오리진은 나의 문제인데 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건 아니니 네. 그래도 현재 결혼 생활에서 이런 게 좀 사실은 마음이 안 편안하고 힘들다라는 그쵸. 얘기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제 아내를 처음 만날 때쯤 제가 제 아내를 제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착하고 너무 순수했기 때문에 좋아했었어요. 넌 누가 진짜 너한테 사기치려고 하면 너무 쉬웠겠다. 어? 제 아내는 휴대폰 요금이 얼마인지 몰라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놀려요.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그걸 모르니까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알아서 챙겨서 할 거면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자꾸 뭔가 하나 조금 모자라는 거야. 학원비 하나 가지고 내가 이거를 뭐라고 또 이거 얘기하면 너 휴대폰 요금 얼마인 줄 알아? 이럴까 봐 걱정되는 거죠. 자기가 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건 회사적인 운영이 아니지만 자기가 요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맡긴다니까 충분히 맡길 수 있어요. 우리 강원래 씨는 굉장히 솔직하고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적극적으로 거침없이 표현하시는 편이세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주관이 뚜렷하고 굉장히 장점이 되기도 하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오늘 상처를 받았어 이러기도 해요. 예를 들어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강원래는 정말 아이에 대해서 막말하는구나 그렇게밖에 제가 얘기하면 아유 안타깝다고 얘기하면 누구 편 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유, 그러면 또 우리 강원래 씨 같은 분은 아니 난 그런 뜻 아니야.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 받았다고 얘기해. 내가 그러면 다음부터 안 그럴 거야. 이제 이런 분이시거든요. 반면에 이제 우리 김송님의 MMPI는요.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잘하고 네, 듣는 거 좋아해요. 네, 자기 주장을 그러시네. 내세우지 않는 네. 편이고요. 그래서 괜히 혼자 긴장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수줍고 이 상황에서 당연히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편안하게 표현하는 게 많이 어려운 편이시죠. 두 분이 너무 다르잖아요. 네네. 지금 극이긴 해요. 극과 좀. 극이시니까. 네. 아까도 늘 두 분도 고민하시지만 선이한테 얘기하는 화법이 또 다르니까. 아이한테 조금 잘못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냐면요. 엄마하고 아빠의 힘의 균형이 한쪽에 쏠려 있다고 느낄 수 있죠. 왜냐면 아빠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감정을 그냥 거침없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파워가 있는 부모한테 좀 많이 맞춰요, 애들이. 책 제목만 봐봐. 자막만 봐도 아주 막 줘봐봐. 끔찍하다. 아주 뭐 아니 얘가 모르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봐봐. 힘의 균형이 이 화법 때문에 아이한테 조금 잘못 전달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신경 쓰이는 게 선의의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네. 그 아이들의 말투하고 행동이 선의하고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아요. 혼자서는 뭘 못해요. 무서워하고 그런 게 정말. 와.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래 김송 아들 강선입니다. 귀여워라.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11살이요. 너무 많이 컸다. 평소에 아빠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멋진 사람? 멋진 사람. 랩을 많이 만들어줘요. 어허허. 음, 응? 음, 어, 편하게 얘기하고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되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질러도 되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도 돼. 여기 사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방송이 얼마나 하면 다 응? 바로 울어. 어휴. 왜? 왜? 이걸로 갈까 그러면? 그럼 좀 더 편할까? 지금 감정 카드를 말하기가 좀 힘들어하니까 감정 카드를 줬습니다, 제작진이. 자, 선이가 자주 느끼는 감정은 이거요. 슬프다. 왜 그런지는 설명하긴 좀 어려울까? 네. 아이고 우리 선이가 네 편안하게 마음을 얘기해 보라니까 조금 울었네요. 네. 근데 내 자녀가 자주 느끼는 감정이 슬프다라는 카드를 딱 들었을 때 두 분의 지금 마음이 얼마나 더 슬플까. 근데 슬프다, 힘들다나 어렵다를 듣 줄 알았는데 슬프다라는 단어가 너무 저한테 조금 충격이었는데요.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럼 먼저 눈물부터 흘려요. 그건 저 어렸을 적 모습, 지금 모습이랑 똑같아요. 그때 끝나고 나와서 너무 서럽게 껄껄 울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많이 어려웠어 그러더라고요. 질문이 어려웠어. 그래서 선아 엄마가 선이는 이제 다 커서 될 줄 알았는데 엄마가 미안해. 아직 자기 표현을 못해요. 표현하면은 눈물부터 흘려요. 그리고 일단은 저런 모습 볼 때마다 송이하고 저하고의 그 관계에 대해서
다른 부모님들 관계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빠 친구들 만나는데 같이 갈래? 그러면 싫어하고 또 누구 그러니까 사람 많은데 엄마랑 가는 건 좋아하는데 저랑 가는 걸 싫어하는 느낌을 보면 좀 약간 뭔가 그 강원래 아들로서의 그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제가 그런 모습을 잘 보이려고 선이 등교할 때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좀 제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또 때론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부분에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뭐 어쩔 수 없이 견뎌내야 할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불안하잖아요. 그럼 이 불안이라는 정서를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달라요. 불안할 때 나 불안해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병원에 와요. 저 원장님 저 왜 이렇게 불안하죠? 불안한데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불안이 높아지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걸 어떡하라고 뭐 이렇게. 그러면 상대가 봤을 때 화를 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정서 상태가 불안이라는 걸 못 알아차려요. 때로는 당사자도 못 알아차려요. 난 그냥 화를 내고 있는데 본질을 따라 들어가 보면 불안이야. 어떤 사람은요. 불안하면요. 슬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슬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요. 불안하면 그냥 슬퍼지고 우울해져 눈물이 나고 선이가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선이랑 둘이서 영화관에 갔어요. 근데 아빠가 휠체어에서 좌석에서 휠체어를 옮겨 탈 때 바닥에 떨어졌대요. 그 얘기를 선이는 저한테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어요. 선아, 아빠 휠체어에서 떨어졌었어. 많이 놀랬니? 그러니까 많이 무서웠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당황했겠어. 얼마나 걱정했겠어. 걱정하고 걔는 두세 배로 와요. 일단은 그 자리에서 선이가 떨어졌어요. 멀리 갔어요. 왔다 갔다 하고 저는 괜찮아 선이야 괜찮아 여기 아저씨들 금방 올 거야 그래서 거기 다른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그러고 나오면서 선이야 괜찮아 다 사진 찍자 이렇게 해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웃으려고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마음에 담아둘 것 같아가지고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다른 아버지들하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아버지는 뭐 예를 들어서 장애가 아닌데 우리 아버지는 휠체어 타고 다니니까 또 많은 아이들이 관심을 가져요. 야, 니네 아버지는 왜 휠체어 탔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거리감? 뭐 제가 좀 약간 못된 마음이 있어서 그럴지 몰라도 우리 선이랑 다툴 때 누군가는 한번 좀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야, 니네 아버지 속된 말로 병신잖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선이는 극장에서 이렇게 아빠가 탁 떨어졌을 때 너무 놀라잖아요. 아빠가 싫어서가 아니라 창피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서 너무 당황을 해서 불안이 확 올라가면 인간은 그냥 본능적으로 불안하다는 거는 안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방어 기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상황에서 아직은 힘이 약하니까 아빠를 들어올릴 수 없으니까 너무 당황해서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뚝 떨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절대 아빠가 창피해서가 아니에요. 어우 시원하다. 어우 시원하다. 팔꿈치로도 해줘. 어우 시원하다. 선이는
아빠가 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건 아마 없을 거예요. 네. 네. 오히려 아빠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존경할 네, 거예요. 존경해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조건을 달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녀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라고 그러거든요. 너라는 한 사람이 나의 자녀가 돼서 그냥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지만 또 잘못할 때는 이건 널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라고 네. 하죠. 얘도 똑같을 거예요. 아빠가 그냥 강원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아빠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우리 아빠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아이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최초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래 고객님에 대한 MMPI를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분석해 오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조금 더 우리 내면을 조금 더 들어가서 알아보면 선희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강원래 씨는 그 척도를 갖고 얘기를 해보면 공격성과 통제 결여 척도가 많이 높으세요. 그러니까 강원래 씨 같은 경우에 아니야,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이게 옳다고 믿어. 이런 면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 이게 약간 높으면 상대 입장에서는 너무 직설적이고 거침없이 얘기를 하네. 이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통제가 들어오면 거기에 좀 저항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충고를 하거나 잔소리를 하면 왜 제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내지는 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뭐 걱정 어린 말, 조언 이런 것들이 슥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내 인생은 내가 살 거다.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라는 면이 있으신 거죠. 선물을 못 받아요. 어머, 그러세요? 마음에 안 들어서. 응? 그래서 다시 돌려줘요. 어머, 그냥 마음에 진짜 그 물건이 받은 네, 마음에 안 예를 들면 생일 선물이야. 그냥 어머. 생일 케이크를 썼어요. 이렇게. 형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하세요? 케이크를 다 돌려줘요. 특이하죠. 당근 케이크 맛있지 않아요? 네? 무슨 케이크? 이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케이크예요. 너무 지저분해. 3월 2일 날은 조금 따듬고 올게요. 저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딸기 주스 할까요? 네. 그래서 케이크라든가 뭐 꽃이라든가 네. 그 먹지도 못하는 걸 왜 그렇게 선물해 주는지. 선배님 저 만났던 적이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네. 제가 머리를 이렇게 풀르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머리숱이 진짜 감당이 안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적당히 많아야지 너무 많으면 좀 사람이 이렇게 맵시가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선배님이 초면이었어요. 그때 이제 앉으면서 이제 만나는 자리였는데 선배님이 아니 나 뭘 모자 쓰고 온 줄 알았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선배님 저 그래서 머리만 풀러주려고 하면 헤어 선생님한테 아니야 나 아니야 그냥 묶는 게 낫잖아 이러면서 잘못했어요. 나 강원래 오빠가 나 머리 가발 같다 모자 쓴 거 같다 그랬단 말이야. 살짝 네. 묶은 게 낫죠 선배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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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때 뭐랄까 공격적일 때는 기부스 뒤에다 몰바를 써놨는데 뭘 봐? 사람들이 날 보는 거 되게 싫었어. 참 별의별 걸 다 했었는데 그때 그 많은 관심이 싫었어요. 네. 관심 갖는 거를. 안녕하세요 그럼 네. 그냥 가죠. 네.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또 눈이 반짝 뜨이는 건데 낯을 가리는 것도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긴장감이거든요. 이것도 약간 불안의 일종이에요. 근데 아주 이렇게 편안한 사람, 익숙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시키면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그 상황이 그렇죠. 사회적으로 약간 긴장되면서 불편한 거거든요. 그럼 그 긴장감을 원래 씨는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는 걸로 내지는 네 무뚝뚝하게 네 이렇게 하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아까 제가 불안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강원래 씨한테 인사를 하면 네 이렇게 했던 게 진짜 놀랐어요. 그러면은 또 좀 있으신 거네요. 그런 식으로 좀 세상을 살았었어요. 너무 그 아픈 얘기지만 우리 강원래 씨의 인생을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24년 전에 있었던 그 교통사고의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죠. 네. 그 당시에 사고가 그게 그 신호 위반을 상대가 해서 사고가 나신 거죠. 그렇죠. 네. 2000년이죠. 2000년. 네네. 2000년 11월 9일 날 그 처음에는 뭐 하반신 마비 장애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믿겨지지 않았죠. 믿겨지지 않았고 금방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뭐 1, 2년 지나고 점점 화가 나고 뭐 짜증이 나고 병원에서 한 분이 사인을 받으러 왔어요, 저한테. 예, 저 강원래 씨 우리 아들 태어났는데 사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사인 용지를 집어 던져버렸죠. 내가 좀 사인할 처지의 그런 유명 연예인이 아니고 난 장애인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나 기분 나쁘니까.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욕을 하시더라고, 저한테. 평생 그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물론 나도 자주 하는 욕이지만 병이라는 단어를 듣고 밤에 좀 이렇게 남모르게 좀 눈물을 많이 흘렸죠. 이 아내인 김송 씨는 그 당시 물론 너무 괴로우실 텐데 그때 좀 어떤 심정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사고 나고 나서는 뭐 저는 딱 사고 났을 때 평생 나는 오빠 손과 발이 다 되어줄 자신 있어라는 말만 했어요. 근데 이제 직시하고 나서 상처 줬던 제 장본인이 전 것 같아요, 남편에게. 네, 상처 줬던 말이 이혼하고 위자료 내놓으라고 10년 동안 너 사귀었던 거 돈 내놓으라고 그런 상처를 제일 많이 줬어요, 제가 제일 가까이서. 남편도 남편이지만은 또 옆에서 금방은 또 이제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천사표, 천사. 난 내가 진짜 천사인 줄 알았어요. 천사라 그래서. 근데 천사는 입 다물고 있어야죠.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 사람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행복한 척, 착한 척, 잘 사는 척. 와, 착한 척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밖에서는 가면 쓰는 거죠. 집에서는 우리 남편한테 막 소리 지르고 힘들었죠. 그래서 술을 한 잔을 못 마신데 위궤양이 20개 넘게 생겼어요. 참느라고. 척하더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CD로 구웠어요. 그래서 보여줬어요. 나 위에 저 구멍 난 거 보라고. 너 커피 많이 마셔서 그래요. 커피? 내가 커피를 많이 마셔서 이렇다고?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싸우는 거야 또. 원망, 상처, 쏨뿌리들이 다 올라오면서 남편한테 막 해댔어요. 난 성이 없었으면 이혼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모르죠. 사람들 시선 때문에 이혼 못하죠. 강원래 항상 옆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착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네.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안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그쵸.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대부분 다 그렇게 바라봐요, 저를. 이혼했으면은 주인이네. 제 아내가 어디 친구들하고 같이 뭐 커피를 마신다든가 그러면 강원래 씨 나도 왜 커피를 마셔요? 막 이런. 사실 어쩌고요, 뭐 이렇게 강원래 씨 되는 어쩌고. 거예요. 실제로 들었어요. 이제 그때 박미경 언니 댄서로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스트레스를 풀려고 클럽을 갔는데 수근수근 되더라고요. 사람들. 저 유부녀 아니야? 남편 저렇게 놔두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냥 나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갔는데 그 사람들의 시선, 그런 수근수근 되는 소리, 그럼 그게 이제 내 연민으로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남편 혼자서 자는 모습 보면 또 불쌍해. 그것도 나 불쌍하다가 그 다음 날 되면 또 현실이 또 지치면서 저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늘 반복이 됐죠. 이
딱 그냥 지옥이에요. 반복되는 거. 우리 송희 씨는 보니까요. 송희 씨 마음이 힘들고 어떨 때는 화가 나 있거나 할 때 이 감정이나 생각을 굉장히 억제하거나 근데 천사는 입 다물고 있어야죠. 죽을 때까지. 행복한 척, 착한 척, 잘 사는 척. 내지는 어떨 때는 막 확 건드려지면 적개심이 일어나고 근데 이 적개심을 또 적절히 표현도 못해. 적대감에 과잉 통제가 있으니까 네 겉으론 티를 안 내지만 속에서는 용암도 끓었다. 네. 네, 뭐 홍수도 왔다. 네. 슬펐다가 화도 났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힘들겠죠. 너무 힘들 것 네. 너무 힘들어요. 스스로 통제를 하니까 네. 꿈에서 그 상대를 욕을 꿈에서? 하고 꿈에서 욕하다 깨더라고요. 제가 어, 실제로는 못하는 상황이니까. 아. 그 뭡니까? 아까 무슨 M 무슨 그 MMPR. 네. 거기에 아내를 때린 적이 있는가? 그거 없다고 했는데 그 질문이 몇 번이나 반복이 돼요. 뭘 집어던진 적이 없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번 집어던진 적이 있더라고요. 아내에게 던진 게 아니라 우량이 그려준 제 그림에다 그림을 던진 그 전화기를 던졌나 그때 뭘 던져가지고 그게 그림이 찢어졌어요. 정말 저도 그 감정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제 아내도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명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불행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불행을 이겨가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주변 사람한테도 그게 다 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힘든데 같이 얘가 힘든 척하니까 나도 화를 내고 얘는 또 자기 마음 몰라준다고 또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해서 같이 힘들더라고요. 같이.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분이 뭘 잘못하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아이한테 도움이 되려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정서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부모가 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어릴 때 그랬어. 나를 닮았어. 그러니까 미안해란 말이 나오는 거죠. 나를 닮게 한 게 미안해. 그건 저 어렸을 적 모습, 지금 모습이랑 똑같아요. 엄마가 미안해. 그런 거를 못하는 거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너도 안 닮았으면 했는데 나를 닮았구나. 내가 이런 면 때문에 나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힘들었어. 근데 너는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도 아닌데 너는 왜 나의 이런 면을 닮아서 할 말도 잘 못하고 네. 너는 참 이걸로 힘들어하는구나. 엄마가 물려줬는데 미안해. 본인의 문제에 여전히 몰두돼 있어요. 자, 우리 아빠인 강원래 씨도 어쩔 수 없겠지만 여전히 여기에 또 몰두돼 있으면 야, 니네 아버지 뭐 왜 휠체어 탔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거리감? 야, 니네 아버지 뭐 속된 말로 뭐 병이잖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 두 분이 각자의 자기 문제에 물론 인간이 몰두될 수밖에 없겠지만 여기서 어찌 자유롭겠습니까? 저는 그걸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두 분의 이 소중한 선의를 위해서는 조금 한 보만, 한 발자국만 옆으로 가서 결국 이 한 보가 변화를 위한 작은 첫걸음이란 말이에요. 이 두 분의 인생과 선의의 인생을. 그러면 잘만 키우면 우리 선의는 섬세하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이렇게 남을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아이로 클 수 있단 말이에요. 선이가 이제 결혼기념일 딱 10주년 날 선이 이제 임신 소식, 시험 가는 성공 소식 들었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퍼즐처럼 짜맞춰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가 안 났더라면 선의를 볼 수 있었을까? 기승전 강선인 거예요. 네. 이제는 선의 때문에 모든 게 다 그냥 네. 힘든 것도 좋은 추억으로 기억이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안 그랬더라면 시험관하게 안 했더라면 아니 7번 실패 안 했더라면 선이 어떻게 만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5번 하다가 관뒀었어요. 안 하고 한 5년 동안 했는데 그때 좀 암투병하던 친구가 애를 낳아서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힘든 상황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친구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형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에 내가 뭔가 좀 마음에 울림이 있었는지 송이한테 다시 한번 하자. 또 9번 정도 실패하고 이제 된 거죠. 네. 그때 그 친구의 그런 얘기가 없었다면, 물론 그 친구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지만 그 친구의 그런 얘기가 없었다면 그 울랄라 세션의 임윤택이에요. 네. 네, 그냥 편하게 그냥 얘기 한마디인데 그런가? 나도 한번 다시 태어나 볼까? 뭐 이런 욕심도 있었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다시 했는데 된 거죠. 그랬을 때 되게 기뻤고 하여튼 쭉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하면은 두 분이 그치. 좀 원활하게 대화를 하실 수 있을지. 네. 강원래 씨 같은 경우에 공격성과 통제 결여 척도가 많이 높으세요. 상대 입장에서는 너무 직설적이고 거침없이 얘기를 하네. 이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송이 씨 마음이 힘들고 어떨 때는 화가 나 있거나 할 때 이 감정이나 생각을 굉장히 억제하거나 겉으론 티를 안 내지만 속에서는 뭐 홍수도 왔다, 네. 슬펐다가 화도 났다 이제 이런 거죠.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아까 막 떨리는 마음으로 여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뭐가 필요한데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나의 의견을 무시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표현 방식이구나를 알고 그 다음 단계로 가셔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건 당신이 반대해도 이건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C라는 새로운 걸 한번 시도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거를 애가 이렇게 많이 봐야 자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강원래 씨가 정말 안 받아준다.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약간 강원래 씨하고 통화를 하든 만나든 남편한테 지금 솔직히 좀 담아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셨죠? 저요? 네. 영어학원은 쉬면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 애 하나 더 시킨다 그래. 선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눈을 보고 얘기해. 그치. 그리고 이렇게 금전적으로 많이 선이에 대해서는 지원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 의견을 얘기할까? 어, 그래, 알았어. 잘 들어줄게. 고마워. 내 의견이 괜찮았니? 좋았어. 좋아.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해서 또 제 아내의 고민을 또 잘 살펴듣고 또 해결해 가서 행복하게 잘 사는 원래 또 김송, 강선 가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